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발 악재를 받고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낙폭이 조금씩은 더 커져가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두 지수의 상황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켜진 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조금은 더 큽니다. 0.85%가 빠지면서 3,240선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0.58%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010선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네이버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 혹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그래도 장중에 빠진 모습보다는 조금은 올라와 있습니다. 0.62% 빠지면서 8만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3위에 위치한 카카오는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4위에 위치한 네이버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급등해줍니다. 4% 넘게 올라주면서 28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상승률이 기록이 되면서 85만 5천 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에서는 역시나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가 오늘 좋은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더 좋습니다. 7%대 급등세 연출을 해주면서요. 16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시즌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6%가 넘게 올라주면서 시즌은 주가가 74,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테오즈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형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오디세이 4종류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삼성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는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게임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신제품을 지속해서 선보이면서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간 금액 기준으로 16.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사율 100Hz 이상의 스펙의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카카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시가총액 3위 등극은 예정됐던 수순이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7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시총 4위에 있는 네이버의 격차는 4조 원대로 벌렸습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70조 원을 넘어서면서 SK하이닉스의 시총과도 20%로 차이를 좁힌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오른 후에 점차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반된 자회사의 정책이 두 기업의 시총 위치를 바꾸었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자회사를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켜서요.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증시에 상장한 자회사가 없습니다. 현금 유보율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기업과 지분 교환 방식으로 제휴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자회사를 상장하면 모 회사의 가치는 할인받게 됩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자회사 상장이 오히려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네이버가 카카오와의 시총 경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자회사 정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날갯짓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화학이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계기로 해서 세계 경제가 기지개를 펴면서 각종 산업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이오 부분도 잘 되고 있습니다. 미용 필러인 이브아르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유셉트로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44개 나라에 이브아르를 수출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 주가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폭스바겐은 파워데이를 열고 스웨덴 노스볼트와 합작 법인을 통해서 배터리 자체 생산을 늘리기로 하는 등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밸류체인 업체들 전반이 조정을 겪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자체 생산 전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리워졌습니다. 다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판매량 목표치와 투자 금액을 잇따라 올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7만 6천 원에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모빌리티 구독 플랫폼 현대셀렉션을 부산 지역에 선보입니다. 현대차는 현대셀렉션을 수도권에 이어서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는 현대셀렉션 월 구독 상품과 단기 구독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14개 차종을 올해 내에 투입합니다. 수도권과 부산에 이어서 점진적으로 현대셀렉션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주를 실험용 쥐 50마리에 투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투여군에서 바이러스 역가가 크게 감소를 하고요. 체중 감소도 줄어드는 등 임상적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모바일 MMORPG 오딘 바랄라 라이징과 PC 액션 생존 게임 이터널 리턴을 연이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신작의 출시로 인해서 하반기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주가는 그래도 장중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대장주인 시젠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인도에서 나타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퍼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90%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상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도 40곳이 넘는 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진단키트 대장주인 시즌의 주가는 오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도 지금은 더 잘 가는 모양새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주가를 자세하게 좀 짚어보시면요. 지금은 그래도 마감을 앞두고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0.36%의 내림세가 나타나주면서 27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고가는 27만 6,500원까지 올라섰고요. 지금은 500원이 조금 빠진 지점에서 거래를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전기와 관련된 한국전력이 움직였습니다. 전기요금이 동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마감 어떻게 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종가 상황입니다. 종가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종가의 경우에는 한전의 경우에 종가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급락 양상이 펼쳐지면서 거래를 맞춰줬는데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시듯이 매도하는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종가는 0.86% 정도가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는 소식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한전은 7월에서 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당 마이너스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료비 연동분에 반영을 하면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당 0원으로 2분기보다 3원이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한국전력의 실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2분기 이후에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양대시장 어떻게 맞췄는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힘을 내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양대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짙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맞췄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83%가 빠지면서 3,240.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이 가장 좋았습니다. 장 초반엔 그래도 상승하나 싶더니 이내 급락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후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주춤하는 모양새가 코스피 시장에서 관찰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맞췄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림세가 짙습니다.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카카오는 보합 마감을 하면서 3위 자리를 유지를 했고요. 네이버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4위 자리에서 39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겠습니다. 그래도 1위부터 5위 종목보다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은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3.89%의 급등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28만 원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의약품과 기계 업종에서만 상승률이 기록이 됐는데요. 의약품은 1.77%, 기계 업종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하락한 업종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거래보다 가장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이 전기가스업으로 나타났습니다. 6%대 급락 양상이 펼쳐졌고요. 의료 정밀과 통신업, 운수창고, 비금속 광물 업종에서도 2%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가라앉혔습니다. 외국인은 9,012억 원, 기관은 1조 824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지금 2조 원 가깝게 사들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동안 또 이제 살펴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은 같은 포지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다면 개인 투자자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0.48%의 내림세를 나타내주면서 1010.9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에 조금 오름세 보이긴 하더니 이내 조금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고가보다는 오른 지점에서 마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조금의 오름세가 나타나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맞췄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보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률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7.7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6만 6,7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도 빨간불을 켰고 나머지 종목들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이어서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 어떤 불이 켜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양상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앞서서 짚어드렸던 시즌의 상승률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16.3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4,7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알테오젠은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제약업종과 유통, 일반 전기전자, 정보기기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한 업종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이어서 순서대로 살펴보시면요.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통신 방송 서비스, 운송 장비 부품, 종이 목재 업종에서 2%대 하락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이어서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인은 748억 원, 또 기관은 498억 원을 덜어냈지만 개인 투자자는 1,48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2거래 연속 사들였다면 오늘은 팔았고요. 개인 투자자는 2거래 연속 팔아냈다면 오늘은 사들이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지수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모두 파란불로 마감한 가운데 형보다는 아우가 그래도 낙폭이 조금은 적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수들 빨간불로 전환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